아까 메모리 T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하는 세포라고 했잖아요. 기억하는 세포 중에 지연형 과민 반응 T셀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지? 메모리 T셀. 이거는 뭐냐면 끝끝내 내가 계속 무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항원을 언제든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건데 메모리 T셀이 사실 좋죠. 메모리 T셀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병에 걸려서 나으면 다시는 그 병에 안 걸린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 진짜 그 병에 막 알아가지고 막 진짜 아파가지고 우리가 항체를 얻어가지고 평생 안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 예방접종 하잖아요. 근데 예방접종 하면 죽을 때까지 걸리지 않는 그런 예방접종도 있지만, 사실은 뭐 얘네들도 기억하다가 몇십 년 기억하다가 이제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어렸을 때 우리가 주구장창 예방접종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방접종해서 그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놓고 몇 년 동안 계속 기억하거나 몇십 년 동안 혹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 예방접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작용하는 게 바로 메모리 T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셉터는 여러분 항상 세포막에 있는 아이죠, 그쵸? 그래서 리셉터 있어요. 아까 우리 T셀의 그 리셉터 보셨죠? 그래서 그 MHC 위에 안티젠 플라그먼트, 그러니까 항원 조각을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는, 그쵸? 수용시키는 곳이 T셀의 리셉터였어요. 그리고 자연 살해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내추럴 킬러 셀인데요. 얘는 그냥 어떤 타겟팅 한다기보다는 얘도 그 우리 몸에서 어떤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내추럴 킬러 셀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을 지켜준다고 해요. 그래서 T셀이나 우리가 이제 B셀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T셀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분류시키기도 하는데, 내추럴 킬러 셀도 사실은 T셀이나 B셀처럼 똑같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세포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인터페론은 앞서서 여러분 하시겠죠? 사이토카인 중에 인터페론 보신 적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인터페론은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인데, 얘는 어떻게 특이적으로 작용하냐면, 내가 이제 세포잖아요.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여기에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럼 이 바이러스는 사실은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것들 들어오면 하나에서 두 개, 두 개에서 네 개라고 분열을 하지만 얘네는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한 몇백 개가 이 세포를 통해서 몇백 개가 터져 나갈 수가 있어요. 하고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기생하면서, 정상 세포에 기생하면서 얘를 전염시키고 몇백 개가 이 뱉어져서 나가가지고 몇백 개가 막 바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이제 어떻게 돼요? 정상 세포는 죽죠.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 동료들한테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동료들한테는 내가 죽지만 이런 정보를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나오는 물질이 인터페론이에요. 그래서 인터페론을 이렇게 알려줘서 얘네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내 동료들이 인터페론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요 몇백 개 터져나간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게 힘을 길러줘요, 이 인터페론이. 그래서 인터페론이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라든지 아니면 암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터페론을 맞아서 조금 어떤 암이라든지 비정상적인 세포라든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암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 HPV라고 해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데, 이런 것들에 이제 암 세포에 감염되신 분들은 인터페론이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그 바이러스성 질환에 있어서 좀 저항할 수 있게끔 능력을 키워주니까. 그래서 면역 조절 기능 가지고 있다. 그래서 T셀의 그 생산을 높여주기도 하고 내추럴 킬러 셀의 능력을 증진시켜준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걸 암 환자들이 일부러 맞기도 하는데 비용은 되게 비쌉니다. 그 다음에 덴드리틱셀. 자, 덴드리틱셀은 여러분 보세요. 림프 조직에 있는 경우, 림프 조직에 이렇게 가만히 상주하는 경우를 우리가 덴드리틱셀이라고 하고요. 우리 몸 막 돌아다니는 그런 애들은 우리가 단핵구라고도 합니다. 단핵구. 그리고 마크로파지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크로파지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크로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시세포. 근데 한 조직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경우, 림프 조직에 있는 경우엔 덴드리틱 셀이다. 얘네 모양들이 되게 나무 돌기같이 생겼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몸을 지켜주기 위해서 작용하는 세포입니다.
그 피부의 상피세포에 존재하는 경우는 뭐 랑게란스 세포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시세포도 제가 항원 대시세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세포랑 똑같이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다. 다음은 이제 체액성 면역이에요. B림포사이트. 아까 그랬죠? 왜 체액성이라고 했어요? 이뮤노글로불린을 이렇게 혈장에 태워서 그 목표치에다가 보내니까,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항체자, 안티바디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형질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는데, 기억세포로 존재하고 있다가 형질세포로 전환돼서 여기 보여지는 IgG, IgA, DME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B세포의 구조는 딱 잘라보면 여기 바인딩, 안티젠 바인딩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컨스탄트 헤비 체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여러분 제가 항상 예시를 뭘로 들으냐면 연탄 집게처럼, 연탄 집게 있죠. 그렇게 돌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항원이 붙는 거예요. 항원. 여기에 이제 항원이 붙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네? 근데 그럼 여기 얘가 그러면은 얘가 근데 이거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아까 교수님이 B세포하고 T세포 얘기했을 때 아까 B세포는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여기에 MHC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다 항원해서 T세포 다가와서 리셉터에서 이렇게 T세포가 이렇게 달라붙었는데 그럼 얘는 뭐고 얘는 뭐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얘네들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미세포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물에다 태워가지고 타겟에다 보낸다 그랬잖아요. 여기 타겟에다가. 그쵸? 요거 죽일 거면은 여기다 물에 태워서 보낸다 그랬잖아요. 이 보내는 애들이 누구냐면 IgG, AD, ME 이런 것들이고, 요 보내는 애들의 구조라는 거예요. 요거 보내는 애들, 이뮤노글로불린, 면역글로불린 애들의 구조라는 거예요. 세포는 이렇게 생겼고요. 난 세포 이렇게 있어. 난 형질세포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렇게 물에다 태워서 보내는 거. 보내는 애들이 바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모양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안티젠이 이렇게 안티젠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 에피톱 종류 되게 많았잖아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요 꼬다리가 요렇게도 생겼다가 그 안티젠의 방향에 따라서 요렇게도 모양이 만들어졌다가 아니면 요렇게도 만들어졌다가 자기네 마음대로 이 안티젠의 구조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기 사이트에 여기 구조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약간 고객 맞춤? 안티젠의 맞춤형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IgG는 뭐래요? 항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항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태반을 통과해요. 그럼 IgA는요? 이거는요, 모유에 있어요. 초유에 있고요. 초유에 있고, 점막, 여러분 눈 있죠? 눈의 점막의 감염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점막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IgG라고도 할 수 있고, IgA 이렇게도 하고요. 아니면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풀네임을 얘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IgM은 뭐냐면, 자, IgG가 형성되기 전에 먼저 나타난다. 우리가 이제 어떤 항원이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IgM이 후딱 뛰어나가요.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이렇게 좀 힘이 좀 빠질 때쯤에 누가 IgG가 확 하고 나와가지고 그 항원을 죽이거든요.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아이가 IgM, 그 다음에 엄청 많이 나오는 아이가 IgG.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IgD하고 E는 얼마 없어요, 양이 우리 몸에. 그리고 사실은 IgD는 정확하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직도 연구 중이고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IgE는 양은 적지만 아마도 얘는 알레르기에 반응하는 항체 같아요. 알레르기를 유발하고요. 알레르기에 있어서 얘가 작용해요. 요거는 제가 추후에 양리학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기하학적인 그림인가요? 모양인가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각각의 스트럭처가 다 달라요. 여기 보시면 요게 IgG의 단순 구조고요. IgM은 여러분 여기 5개가 묶여 있어요. IgM은 5개가 묶여 있어서 굉장히 좀 무거워 보이죠. 그리고 IgA는
아까 점막통에서 발현한다고 하는 라인은 여기 중간에 세크레터리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체인이 하나 걸려 있어서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나머지 IgD 그리고 IgE 이런 구조들이 각각의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도 다 다르고요. 기능도 조금씩 다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체계가 나오는데요. 이 보체계는 컴플리멘트라고 하는 건데요. 얘네들은 우리가 어떤 세포라기보다는 이제 단백질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C1부터 C9까지 20종류가 되게 많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얘는 사실은 그 그러니까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뭘 타겟팅해서 죽이지는 않는데, 죽일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요. 보체, 약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죠. 이런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우리 여러분 뭐 이렇게 어떤 찌개 같은 거 끓이잖아요. 김치찌개를 끓이든 뭐 된장찌개를 끓이든 그냥 그대로 이제 먹기도 하긴 하는데 조금 아쉬운 때가 있어요. 맛이 조금 미흡하다, 맛이 조금 안 난다 싶을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시다를 조금 넣으면 맛이 굉장히 풍부해지면서 야, 고향의 맛, 엄마의 맛,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영어로는 우리가 뭐 라이시스의 역할도 하고요. 녹이는 역할, 그 세포막을 녹이는 역할도 하고요. 세포막을 녹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때 세포막은 세균, 죽이려고 하는 세균의 세포막을 녹인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옵소닌화, 이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아니면 그 어떤 염증 반응을 막 액티베이션,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면역 복합체를 깨끗하게 처리해주는 역할도 한다. 되게 많은 역할을 하는데, 아까 그 멤브레인을 막 구멍을 숭숭숭숭 뚫려갖고 세포가 그 구멍이 나갖고 이쪽에 막 터져서 나가서 죽을 수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박테리아를 막 에워싸요. 얘가 에워싸가지고, 자 있잖아 박테리아 내가 에워쌌어, 마크로파지야. 얘는 파고사이트는 뭐냐면, 파고는 먹는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우리 몸에 들어오면 먹는 세포. 예를 들면 여러분, 마크로파지 있죠? 대시세포 같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둘러쌌어, 너 빨리 먹어 하고, 이렇게 옵선인화.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 있잖아, 이쪽에 지금 난리 났다, 지금 빨리 이거 지금 혈관도 지금 두껍게 유지를 해야 되고, 부풀어 올라야 되고, 염증 나야 되고, 사이토카인 막 분비시키고, 세포들 다 모여라, 이렇게 역할을 막 하는 거죠.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 요거 우리 약간 연탄찌개 같이 생긴 애들이 쭉 모여 있죠. 요게 이제 B셀이고 저기 이뮤노글로불린이 이렇게 쭉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 이제 항원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파란색 항원들이 여기에 이뮤노글로불린에 붙어 있고, 요 꼬다리에 이뮤노글로불린, 이 꼬다리에 뭐가 붙어 있냐면 여러분, 보체가 이렇게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합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또 파고사이트에다 갖다 줘서 싹 다 먹어 치워줄 수 있게끔 또 도와줘요. 이 보체 리셉터가, 여기 보체를 딱 잡는 애가 누구한테 있냐면, 파고사이트에 이렇게 리셉터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리셉터 달려 있어서 보체가 여기에 딱 달라붙어서 요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뮨 컴플렉스, 항원과 항체, 안티젠하고 안티바디가 이렇게 묶여있는 아이들을 가서 보체가 쫘라락 하고 연결해서 또 파고사이트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까지 보체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조금 내용이 많고 어렵지만 한번 그래도 훑어서 이런 게 있구나 이해를 하시면 추후에 나오는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생소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